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오늘은요, 화내고 흥분하는 아이 앞에서 지혜로운 부모 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요, 화나고 흥분될 때 참 미숙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요, 막 발로 쿵쿵거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모를 때리기도 해요. 그럴 때 보면은 정말 난감하죠. 얘 진짜 왜 저러나. 어디 상담을 받아야 되나? 내가 낳은 자식 맞나?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6학년 담임했을 때요, 남학생들이 이제 중간 놀이 시간에 좀 잘 놀다가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분을 못 이긴 나머지 주먹으로 그 뒷문을 쾅 하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꽝 소리가 났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가서 이제 제지를 하고 연구실로 분리를 시켰죠. 왜냐면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왜 그래?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눈빛이 너무 평소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눈 돌아갔다? 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리고 손을 봤더니 그 손을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저 순간 무서웠어요. 왜냐면 얘가 저 주먹으로 나도 때릴 수 있겠구나. 눈이 돌아간 상태에서 진짜 뭔들 못해요. 절대로 평소에 그럴 애는 아니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쟤는 선생님 때린 학생 되는 거고요. 저는 학생한테 맞은 교사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연구실에 냉장고에서 얼음이랑 물이랑을 꺼냈어요. 그래서 걔한테 주면서 너 화 좀 시켜야겠다. 선생님 지금 교실 가서 저기 수습 좀 할게 하고서 피했어요. 분리를 한 거죠.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죄송해요 하면서 그 사정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억울함을 느꼈겠더라고요.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얘기를 해서 풀어줬고, 제가 말을 했어요. 네가 화나고 억울한 거는 알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주먹질하면 안 된다. 근데 네가 그 상황에서 그 친구를 안 때린 건 그거는 잘한 거다. 그 대신에 이제 문으로 간 거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때리는 거는 안 되고, 앞으로 비슷하게 또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선생님한테 말을 해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도와주겠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게요, 비단 사춘기 접어든 그 남자아이와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2살, 3살, 4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눈 돌아간 사춘기 정도 남자아이는 살짝 좀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진짜 이러다 때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어린 아이들, 한 3,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는요, 힘으로 부모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 걸음 물러서야겠다, 분리해야겠다라는 자각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각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너 어디서 엄마한테 발길질이야? 물건 던지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아이는 감정 조절에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달라야 돼요. 감정 조절에 미숙한 아이와 똑같이 부모 역시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훈육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와 똑같아요. 2단계거든요. 첫 번째, 기다리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 감정을 추스릴 기회.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의 흥분된 감정, 화가 난 감정은요, 자기가 추스려야 합니다. 그때 말로 자극하면 오히려 역효과고요.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두면 자기가 그 감정을 좀 삼킵니다. 마음 좀 정리되면 얘기해. 엄마가 기다릴게 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행동이 동반돼 있다, 계속 엄마를 뭐 때려요, 발길질을 하고 물건을 던져요, 그러면 일단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제압해야죠. 주로 앉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안아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애도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거죠. 안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추스리면 엄마가 풀어줄 거야. 화나는 마음 가라앉으면 얘기해줘. 엄마가 기다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단계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아이가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 조절을 경험하는 때가 와요. 점점 이게 짧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력이 생기면 줄어들어요. 1시간, 30분, 10분, 5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해요. 엄마, 나 이제 기분 좀 괜찮아졌어요. 마음 정리됐어. 이제 얘기해요. 그때 2단계 가르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가르쳐요? 첫 번째, 감정과 행동을 분별해줘요. 너가 아까 아주 화가 많이 난 거, 네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거는 알겠어. 그런데 화가 나도 발길질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화가 아무리 나도 엄마를 때리는 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감정과 행동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참기만 해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앞으로 화가 나면 화가 나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라고 말을 해. 말로 해야 돼요. 감정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화나는 아이, 흥분한 아이 앞에서 지혜로운 부모 되는 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다려주는 것, 두 번째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뭐냐? 아이에게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쳐주는 거는 감정과 행동을 분별해주는 것,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어휘, 그리고 문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이와 똑같아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정서적이 되는 그 노력을 하는 거지 감정적인 거랑은 다르거든요. 네, 오늘도 화내는 아이 앞에서 우리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노력, 가르치는 부모 되는 노력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